애니메이션은 게임이나 소설, 만화 등의 원작의 스토리나 설정을 충실하게 따라가는 편입니다. 이미 성공한 원작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드는 만큼 애니메이션을 흥행시키기 위해서는 성공 요소를 잘 구현해야 하기 때문이죠. 물론 원작에 없는 오리지널 캐릭터를 추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추가된 오리지널 캐릭터들은 보통 작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요. 그런데 가끔씩은 이런 오리지널 캐릭터들이 캐리를 해버려서 작품을 흥행시키는 미친 존재감을 뽐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원작에 없었던 오리지널 캐릭터들의 등장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애니들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중2병이라도 사랑해 하고 싶어는 독특하게도 원작에는 없지만 상당히 높은 비중을 자랑하는 오리지널 캐릭터들이 다수 추가되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태평스러운 성격을 가진 츠유리 쿠민이나 여주인공 타카나시 리카의 언니인 타카나시 토우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미친 존재감을 드러냈던 캐릭터가 바로 데코모리 사나에인데요. 이 캐릭터는 말끝마다 데스를 외치는 중2병 말기 캐릭터로 트윈테일 끝에 주머니 같은 걸 달고선 뮬리르라 우기는 아주 특이한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코모리는 리부타니 신카를 돋보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캐릭터로 주로 개그를 담당하는데요. 평범한 장면에서 뜬금없이 몬 개그를 날려서 분위기를 띄우거나 유제품을 먹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여러 웃긴 장면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데코모리는 애니에서 거의 9할 이상의 개그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러한 모습은 다른 중2병 캐릭터들과의 망상 배틀에서도 이어져서 꽤 많은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과는 반대로 연애에 관심이 많은 소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캐릭터는 다른 캐릭터들의 연애를 응원하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도 해서 스토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로 작용하기도 했는데요. 또 생긴 것과는 달리 부잣집 아가씨라서 의외로 손재주가 좋습니다. 트윈테일을 풀면 평소와 전혀 다른 분위기를 뽐내서 갯모애를 풍기기도 했죠. 게다가 키가 작고 어려 보이는 외모로 인해서 로리 미소녀 포지션도 맡고 있는데요. 이러한 요소들 덕분에 원작에서 서브 히로인 미만의 비중을 자랑하던 신카는 히로인급의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데코모리와 신카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기도 해서 백합 커플 팬들에게 화제가 되기도 했다고 하네요. 애니메이션판 포켓몬스터도 중2병과 마찬가지로 많은 오리지널 캐릭터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로켓단 3인방이 있는데요. 이 캐릭터들은 원작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원래의 로켓단은 간부나 보스급이 아니고서는 그냥 주인공에게 싸움을 걸어서 경험치와 각종 아이템을 헌납하던 단순 NPC 1, 2에 불과한데요. 그런데 애니메이션판에서는 악의 조직인 로켓단 내에서도 에이스로 이름을 알리고 현상 수배가 된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정과는 달리 주인공의 피카츄를 훔치기 위해 고군분투하다가 매번 실패해서 하늘로 날아가면서 인생 한탄을 하는 개그스러운 모습들을 자주 비췄는데요. どうして猫がネズミに化けるのよ。あのピカチュウただものではないにゃ。ただより高いものはない。もしかして。もしかすると 얘네들은 진짜 거의 매 에피소드마다 출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주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로켓단의 등장신이 주인공과 피카츄보다 유명해지기도 했는데요. 이 세계의 파괴를 막기 위해 이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로사 로이 자주 출연한 만큼 주인공 일행 못지않은 스토리와 서사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사의 경우에는 과거 간호학교에서 알고 지내던 포켓몬이 굶주린 로사를 위해서 포켓몬센터의 식량을 거의 다 가져다줘서 간호보조원에서 잘릴 뻔하자 자신이 협박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서 코끝이 찡해지는 우정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倉庫の食料を盗んだのはあなたたちだったの？まあそういうことになるかしらね。全部俺たちロケット団がハピナスを脅してやらせたことだ。 이 이외에도 로사와 로이의 포켓몬인 아보크와 또도가스가 밀렵꾼에게 잡히자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맨몸으로 포켓몬의 기술을 받아가며 시간을 버는 등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장면들로 인해서 로켓단 3인방은 포켓몬 시리즈에 있어서 약방의 감초 역할을 하며 악역이지만 미워할 수 없는 매력의 악역으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하네요. SSSS 그리드맨은 특촬물인 전광초인 그리드맨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애니는 원작에서 등장했던 주역들과 비슷한 포지션에 있는 오리지널 캐릭터들을 주역으로 내세웠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인기를 얻은 캐릭터가 바로 신조 아카네입니다.
아카네는 제작진이 대놓고 노린 캐릭터로 뛰어난 미드와 비주얼을 가지고 있는데요. 학교에서도 친절하고 귀여운 모습을 보인 덕에 학생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기분에 따라 사람을 죽이는 완전 뒤틀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 번은 클래스메이트의 실수로 인해서 먹던 빵을 못 먹게 되자 괴수를 이용해서 클래스메이트를 죽여버리기도 했고, 자신을 방해하는 주인공을 찾아가서 커터칼로 서슴없이 찔러버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과는 달리 히키코모리라는 점과 방에 괴수 피규어를 한가득 전시해두는 진성 괴수 덕후의 모습을 보여서 갯모해를 유발하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아카네에 대한 서사가 거의 주인공급으로 다뤄지는 등 작품 내외적으로 큰 활약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 때문에 아카네는 애니를 흥행시킨 1등 공신으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많았으면 제작자 인터뷰에서 모든 질문이 아카네 중심이었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인기와는 별개로 너무 악역 같은 모습만 보여서 호불호가 심하게 갈린다고 하네요. 사이버펑크 엣지러너는 게임인 사이버펑크 2077의 세계관을 공유하는 애니메이션으로 원작의 분위기를 잘 살림과 동시에 매력적인 캐릭터들로 흥행에 성공한 애니메이션입니다. 이때 가장 주목을 받은 캐릭터가 바로 레베카인데요. 레베카는 로리 같은 외형과 속옷 위에 자켓 한 벌만 거친 파격적인 패션, 그리고 거친 입과 총기에 환장하는 유니크한 캐릭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캐릭터는 겉모습은 어려 보이지만 실제로는 20대로 거친 성격과는 달리 주인공인 데이비드를 누구보다도 걱정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大丈夫か何が今日のあれ何でもないさデイビッドインプラントはしばらく使うな私がカバーすっからさ 용병단에 처음 들어와서 낯설어하는 주인공을 잘 챙겨주거나 주인공의 신체가 너무 개조되어 자아를 잃을 위기에 처하자 그를 걱정하면서 당분간은 개조한 신체에 힘을 쓰는 걸 자제하라고 조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서로에게 법규를 날리면서 현실 남매 케미를 보여준 친오빠가 죽었을 때에는 누구보다 분노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이외에도 사격 실력이 뛰어난 덕분에 주인공과 함께 활약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는데요. 이러한 모습 덕분인지 많은 시청자들에게 높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사실 레베카는 본래 CDPR이 로리 캐릭터는 사이버펑크 세계관의 정서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장을 강경히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엄청난 활약으로 애니메이션이 흥행하자 레베카의 출연을 반대하던 CDPR의 관계자들도 레베카를 좋아하게 되었다고 밝혔는데요. 참고로 레베카는 수많은 2차 창작을 만들어낸 것은 물론 애니의 인기로 인해서 게임의 판매량과 동점률이 폭등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오리지널 캐릭터들이 작품을 캐리하진 않았지만 스토리나 분위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캐릭터들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학교 생활은 좀비 바이러스가 만연한 생활에서 생존하는 4명의 여고생의 이야기를 그린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애니는 특이하게도 좀비 바이러스가 인간뿐이 아닌 포유류도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원작에서 엑스트라로 등장하던 이름 없는 강아지를 거의 조연급으로 업글시켰는데요. 덕분에 하나의 에피소드에만 등장했던 원작과는 달리 에피소드 내내 등장하게 되면서 주인공과 함께 지내는 강아지로 비중이 대폭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타로마루라는 이름을 가진 이 강아지는 강아지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똑똑합니다. 일단 아무도 훈련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교실 문을 여닫으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스스로 목줄을 풀 수 있으며 눈치도 빠르고 사람의 말도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정도 굉장히 풍부하게 그려져서 초반 작중 분위기를 밝게 만들기도 했는데요. 좀비에 물려 감염되었을 때는 주인공 일행을 지키기 위해 힘겹게 의식을 유지하며 좀비들과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백신을 맞아 좀비화가 멈추긴 했지만 상처가 심해 결국 죽게 되면서 많은 팬들이 슬퍼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스토리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스토리의 반전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활약으로 인해 애니가 방영될 당시 타로마루의 인기는 아주 높았는데요. 덕분에 원작에서는 애니메이션의 모습 그대로 카메오로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다다다는 원작의 로맨스적인 분위기에 개그적인 요소들을 얹어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 개그적인 요소들을 돋보이게 만든 캐릭터가 바로 귤 선생님인데요. 이 캐릭터는 머리 위에 귤이 놓여져 있는 캐릭터로 원작자인 카와무라 미카를 본따 만들어졌습니다. 작품 속에서도 만화가인 그녀는 진짜 어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기행을 보였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마감 시기만 되면 일손이 부족해서 주인공들을 어시로 부려먹거나 남자 주인공인 우주와 여자 주인공인 예나가 보호자도 없이 둘이서 동거 중인 사실을 발견하고서는 이를 빌미로 두 사람을 협박해 소재거리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에는 소재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우주와 예나에게 강제로 턱시도와 웨딩드레스를 입힌 후 사진을 찍기도 하고 이 장면을 우주를 짝사랑하던 크리스티나에게 들켜서 난장판이 되기 일쑤였는데요. 이런 모습들 때문에 주인공들은 함께 몰래 동거하고 있던 외계인 루다와 바바의 정체를 감추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캐릭터는 평소 4차원 같은 모습과는 달리 팬사인회에서는 정상적이다 못해 외모적으로도 완전 다른 사람으로 그려지는 반전을 보여주거나 20년 전에 만났던 썸남에게 결혼하자는 약속을 20년간 잊지 않는 의외로 순수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귤 선생님은 작품의 분위기 메이커이자 약방의 감초로 활약한 덕분에 애니메이션의 흥행에 일조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애니메이션을 먼저 접하고 원작을 찾아본 팬들은 귤 선생님을 포함한 여러 명품 조연 대부분이 오리지널 캐릭터였다는 것을 알고 실망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원작에는 없었던 오리지널 캐릭터들을 추가해 흥행에 성공했던 애니메이션들을 소개해봤는데요.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의 추가는 자칫하면 이미 완성된 서사를 해칠 수 있어 독이 되기도 했지만 방금 소개한 6개의 애니메이션처럼 득을 본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오리지널 캐릭터가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